시작부터 어린 것들이 더러운 연애질 중. 그거 알아?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경대에 들어가면 무지무지 행복해진대. 우리 나중에 크면 같이 동경대에 들어가는 거야? 이리하여 꼭 나중에 동경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되는데, 그로부터 15년 후 원하는 동경대에 입학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케이타로. 미안하지만 나한텐 이미 정한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동경대에 다니고 캠퍼스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마침내 학생 부부. 꿈.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제는 삼수생으로서 대학 문턱 근처도 못 가고 학원을 전전하는 신세인데요. 그의 취미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학원에서의 해프닝이 발생. 이렇게 찌질한 일상을 이어가는 케이타로. 그러던 중 히나타장이라는 숙박시설의 관리인으로 있는 할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남은 여생을 관리인으로서가 아닌 여행으로 삶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케이타로는 히나타장으로 향하는데, 역시나 할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온 김에 노천탕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케이. 그런데 손님이 있었네. 있잖아, 나 말이야. 요즘 가슴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해요. 이 소동으로 부러운 변태 취급을 받긴 하지만 이종사촌 누나 하루카가 등장해 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새로 이 히나타장의 관리인으로 오게 됐다며 소개해주는데, 이곳은 여자 기숙사로서 모두가 여자로만 이루어진 숙박시설이었기에 남자 관리인은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라며 크게 항의하는데요. 그러나 그 녀석이 동경대에 다닌다고라? 올해 분명히 2학년일걸? 처음에 다크닥 붙었다더니 뭐 마침 잘 됐군. 이걸 어떡하지? 다들 동경대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졸지에 동대생이 되어버린 케이. 케이는 애초에 이곳 관리인을 할 생각 따위는 없었지만 재수생에 돈도 필요했고 집안의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기왕 이렇게 된 거 관리인으로 돈도 벌고 공부도 해서 동경대에 들어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전에 학원에서 마주쳤던 나루세가와 나루. 그녀만큼은 케이가 진짜 동대생이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요. 언제 마주쳤지? 삼수생 K! 넌 여긴 어떻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그가 진짜 동대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줍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필두로 이 작품에서 제가 최애하는 콘노 미츠네, 대운동회에서 본 듯한 스타일의 카오라 스우, 그리고 나루와 함께 은밀한 동거를 시작으로 이 러브히나, 러브인 러브는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늘 겉돌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미에하라 시노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어? 그렇담 유리아를 생판 모르는 여자 손에서 크게 하란 말인가요? 아니 그런 여자는 없다니까. 유리아 어디 가는 거야? 야! 시노부는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싸움도 싫고 평소 생각이 많거나 우울할 때 늘 찾던 히나타장으로 몸을 옮깁니다. 이런 사연을 들은 히나타장의 식구들과 켄은 그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어 했는데요. 유리야! 안에 있지? 우리 애는요? 유리야! 난 안 가요. 여기서 살겠어요. 네? 그래도 되죠? 관리인 오빠. 이리하여 그녀도 이곳 히나타장의 식구가 되어 요리를 담당합니다. 켄이 관리인으로 일하기 이전 잠시 훈련을 위해 나가 있던 모토코. 그녀는 교토의 신명류 검술도장의 딸로 정신수양을 하기 위해 혼자 이곳 히나타장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로 늘상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모토코. 보아하니 한가해 보이는데 우리랑 노래방 안 갈래? 한번 사귀어보자고. 파렴치기 짝이 없는 녀석이라고 수치를 알라.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있었기에 관리인으로 있는 케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토코. 하지만 거기 서라. 각오해라.
봐라. 내 녀석 도움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낫다. 난 히나타장의 관리인이라고. 괜히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K. 나쁜 새끼. 근데 온천에 학원증을 떨어뜨리게 되고 입시 학원 학생증? 걸렸다. 동대생이라는 이유로 관리인으로서 임명했던 그녀들이었기에 더욱더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이에 나루는 다시 한 번 더 쉴드를 쳐줍니다. 그치만 만약 올해 합격하면 거짓말은 아니잖아? 조건이 있어. 올해 반드시 동경대에 합격할 것. 만약 다음 주에 있는 센터 시험에서 떨어지면 당장 보따리를 쌀 것. 그리고 물론 히나타장 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할 것. 어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서 센터 시험이란 당시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기초학력고사 수준이었던 센터 시험을 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대학별 시험을 칠 권리가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굳이 이런 취급받으면서 관리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쵸. 예, 맞습니다. 저라도 성적이 우수했던 나루가 K의 과외를 봐줍니다. 이때 K는 있잖아. 여자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겠지? 어렸을 때 한 약속을 기억하다니 말이야. 기억할 거야. 정말 그럴까? 왜냐면 그 여자한테는 아주 소중한 약속일 테니까.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어. 어? 역시 그 여자애가 나루? 나루의 도움으로 센터 시험 커트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다행히 K는 계속해서 이 히나타장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앞으로 합격해 본인들이 다닐 동경대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랑 약속했거든. 반드시 동경대에 들어가겠다고. 뭐? 이 이야기를 듣고 K는 나루가 15년 전 본인과 약속했던 그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꼭 동경대회부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K. 얼마 후 드디어 대학 시험을 치르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루와 케이타로가 시험장을 잘못 찾아 부랴부랴 늦을까 뛰어가는데 시험장이 어디였더라? 그 캐릭터의 등장이죠. 얼마 후 두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데요. 없어. 신이시여. 뿐만 아니라 나루 역시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둘은 우롱차 한잔하러 가는데 켄이 15년 전 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15년 전에 약속? 시치미 때문에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때 약속했던 여자애가 너란 걸 얼마 전에 알았어. 15년 전이라면 난 2살밖에 안 됐어. 그런 어린애가 어떻게 약속을 하겠어? 어? 나루가 아니었어? 이 일을 뒤로하고 시험에 떨어졌던 두 사람은 각자 생각도 정리할 겸 교토 여행을 계획하고 떠납니다. 정말 이상한 남자군요. 그렇죠. 최악이에요. 이 남자 정말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 이 여자 나루랑 달리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돼. 어쨌든 안경을 고쳐 쓰고 둘의 피아 식별이 끝난 뒤 어차피 혼자 심심한 거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헌데 시험장에서 부딪혔던 그 캐릭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난 원래 몸이 약해서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빈혈로 쓰러지곤 해요. 이제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 사람의 미묘한 동행. 나루와 케이타로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동경대의 고고학자 세타 노리아스의 등장. 이 캐릭터는 동경대의 고고학 교수로 과거 미츠네와 나루의 과외도 봐주었던 나루의 짝사랑이었던 캐릭터입니다. 나루가 동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유, 동대에 들어가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재밌는 건 이 세타 등장할 때 늘 이렇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를 흘리며 등장하는 불사신 캐릭터입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을 겪으며 케이타로와 히나타장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터워지고 여름을 맞이해 해변에 히나타 카페를 오픈하며 오토히메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히나타장 식구들과 합류합니다. 나루는 오토에게 물어봅니다. 자신들처럼 왜 동경대에 삼수까지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냐고. 저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어릴 때 무지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둘이 같이 동경대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토가 케이타로와 약속했던 그 여자일까요? 이때 메이라는 나루의 여동생이 등장. 친자매는 아니었지만 나루의 엄마와 메이의 아빠가 재혼해 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나루를 집으로 복귀시키라는 부모님의 특명을 받고 찾아온 메이. 헌데 메이는 앨범에서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여기 말이야, 여기. 이 꼬마인 관리인 닮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엔 누구를 닮은 것 같은데. 헐, 진짜 오토가 그 여자아이인 것 같죠? 그리고 나루가 어린 시절부터 애정하던 인형, 누군가에게서 받았다고 했던 이 인형에서조차 오토 히메의 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의 원흉, 할머니가 히나타장으로 복귀. 할머니는 네가 4살 땐가 5살 때 잠시 우리 히나타 여관에 있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우연은 무슨 우연이야. 우연이 겹치면 확실한 인연이라. 확실히 나루는 그 두 사람이 오토와 케이타로인 걸 눈치채고 오토와 케이는 아직 전혀 눈치를 못 챈 상황. 할머니는 이때 이 작품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투숙객들에게 전달합니다. 꿈은 어떻게 됐니? 꿈이라뇨? 인생은 왜 이리 혹독한지. 예. 하지만 꿈도 혹독한 법이야. 일련의 사건들로 조금씩 부서진 히나타장. 할머니는 보수공사를 위해 잠시 다들 어디론가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루는 케이타로의 약속 상대가 오토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 조금씩 피어나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저기 이 사진 혹시 케이 씨? 잘해봐. 시노부도 집으로, 나루도 집으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 히나타장은 새로 단장을 마치게 되고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에 다시 복귀할 생각이 없는 나루. 미츠네는 나루에게 찾아가 나루, 나 있잖냐. 요즘에 와서 후회하는 거 있는디. 옛날에 말이다. 조금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선수를 뺏겨버렸지 않겠냐. 넌 솔직해져라 이 말이다. 나가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을게. 네 케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겨? 그렇게 어린 시절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함께 동경대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케이를 생각하며 다시 히나타장으로 복귀하는 나루. 보수공사를 마친 할머니는 다시 여생을 여행으로 보내겠다며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쯤 오토히메는 약속한 소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한테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우리 동경대에 들어가서 꼭 행복해지자. 그리고 케이 씨가 오해하는 걸 보고 그만 장난기가 발동했죠. 뭐. 그럼 엥? 그래서 결국 누구라는 거야? 확실한 그 여자아이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러브히나 애니메이션판은 이렇게 행복한 엔딩 맞나? 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러브 코미디 만화 장르, 우리에겐 만화책방 시절 러브인 러브로 그 이름을 알린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러브히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세기말 시절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레전드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은 원작과는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는 일상, 힐링물에 가까운 작품이지만 원작과 그 궤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사랑받는 작품이죠. 국내에서도 이 작품을 통해 실질적인 오타쿠 반열에 오른 사람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늦게 입문했지만 창세기 전 유튜버이신 포비든님의 강력 추천을 통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으로서 몇 번 그림체가 이뻐서 와, 등장인물들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한 게 전부였지만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 왜 포비든님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정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대원방송, 애니원TV, 챔프TV를 통해서 더빙판도 국내에서 방영해 주었기에 더욱더 국내 인지도가 높은 러브히나. 뒷부분과 진짜 결말이 궁금해서 바로 이 러브히나 애장판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간만에 이 아저씨 마음 설렜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러브인 러브, 러브히나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즈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얄리.